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관세평가 첫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오셨나요? 네, 제가 OT 때도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무거운 마음 갖고 시작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평가라는 부분들 여러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시험장에 있는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만큼 열심히 서술하고 오면 되는 건 똑같으니까 너무 우리 평가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의 우리 첫 시간은 관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볍게 소개하는 시간부터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세 평가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건데, 요거 이제 낯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1차 시험을 볼 때 관세법 안에 이 관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세법 1차 시험 볼 때 1평가 방법, 2평가 방법, 내지 이제 6평가 방법까지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평가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난 이거 처음 듣는 개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인데, 그거를 2차에서는 이제 서술을 해야 되니까 서술할 때 뭔가 좀 더 쓸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세평가 뭐였어요? 말 그대로 관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이론 정의할 때 이 단어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세 평가는 말 그대로 관세를 평가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평가인데 왜 근데 관세를 평가하지? 우리 관세 평가는 가격을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좀 드시겠죠. 자, 관세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네, 수입 물품의 가격에, 이게 과세 가격이라고 하죠. 그 과세 가격에 곱하기 세율, 관세율이죠. 관세율을 곱하면은 말 그대로 관세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세율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다뤄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 품목분류 쪽에서 이거 다루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관세가 낮아지냐 높아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가격이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은 이 관세가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는 건 세율이 적정한가, 그러니까 품목분류를 잘 했느냐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물품에 대한 가격이 정말 맞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그래서 관세 평가라고 하면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가격이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평가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 가격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단어에 너무 닫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을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사실상 우리는 가치라는 단어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 얼마야? 라고 한다면 너 얼마 주고 샀어? 내가 지불한 그 가격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의 가치가, 야,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내가 5만 원. 이게 5만 원밖에 안 해? 야, 내가 봤을 때 한 2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가치죠. 그래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가치. 내가 봤을 때 200만 원인데 그럼 네가 보면 200만 원, 얘가 보면 400만 원. 보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다면은 그럼 이 평가를 어떻게 해? 똑같은 물건을 가져오는데 가격이 다 달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고, 그러한 기준이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즉 관세평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제 관세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1차 때 하셨지만 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지는 건 그 내용들을 이론만 보는 게 아니고, 자, 이 이론을 가지고 실제 실무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례 부분들, 또는 평가 협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협정상의 시각, 그리고 거기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보충, 예해 같은 것들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요 이론, 개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자, 우리 그러면은 아주 먼 옛날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좀 재밌게 들어가 볼 건데, 자, 관세 평가라는 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을까? 갑자기 가격 막 이런 것들을 왜 언급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그렇죠. 물품의 이동의 그 원인이 있죠. 자, 우리가 아주 먼 옛날 얘기부터 하자 그랬으니까, 자, 아주 먼 옛날에는 물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요? 물품의 이동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죠. 물품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움직이는 건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 과거에는 유목민이라고 이기도 하고 막 떠돌아다녔죠.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막 많이 있는 그 나무 밑에서 살면서 나무의 과일을 막 따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과일을 다 따먹었어. 그럼 어디 가요? 옆에 나무 가서 살면서 거기서 또 과일을 막 따먹고 막 이런 식으로 물건은 이제 그대로 이때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자, 그런 이제 이동이라는 삶이 이제 이때는 사람이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에서 이게 물건의 이동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와요. 자, 어떤 계기냐? 가령 예를 들면, 자, 나무 밑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사과를 따먹는 사람이 있었어. 자, 그리고 물가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물가에 사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생각했는데, 난 사과만 먹다 보니까 너무 물려. 질리는 거예요. 이 사과 이제 즙만 맡아도 막 올라오는 것 같아. 내 위산은 다 사과로 찬 것 같고, 다른 게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갈 데가 없어. 근데 여기 물고기를 잡아먹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너무 맛있어 보이네. 날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뭔가 맛있어 보여.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물가로 갔어요. 물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맨날 나무 올라가서 나무 과일만 따다가 물가를 딱 갔더니 물고기 못 잡겠는 거예요. 막 신경질 나서 갖고 있던 사과를 던져서 맞춰보려고 그래도 안 맞아, 얘가. 물고기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옆에서 그냥 물가에 앉아서 물고기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사과만 들고 울고 있었어. 자, 근데 그걸 본 물고기를 잡고 있던 한 친구가 와서는 그 사과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과 어디서 땄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는 곳 가리키면서 이제 사과야 저기 많아. 가서 먹고 싶으면 따 먹어. 그랬는데 얘가 갔죠. 그래서 신나서 가서 나무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나무에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맨날 물고기 잡아서 막 손에 이제 습진 잡혀가지고 나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손도 따갑고. 자,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먹고는 싶은데 그 밑에서 나무에서 과일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하다가도 너무 지루해. 안 떨어져. 그래서 그 밑에 쭈그리고 있었어요. 얘가 물고기 잡았던 물고기 망을 이렇게 들고. 자, 근데 둘이서 이제 어느 날 서로를 이제 마주 보다 보니까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가만히 이제 개슴치레 그 사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사과가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고. 자, 뭐가 떠올라요? 번뜩. 야, 바꿔 먹자. 바꿔 먹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 무역실무 쪽에서는 물물교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물물교환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원래 사람이 이제 가서 이동을 하던 그 과정에서 물건 자체를 서로 바꿔먹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무역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 물물교환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물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모르죠. 뭐 사실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아마 그냥 추측을 해본다면, 야, 나 한 개, 너 한 개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한 개씩 바꾸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건 이제 추정이에요. 뭐 이랬을 것이다라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오다가 이제 서로 바꿔 먹다 보니 나 이제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사과도 먹을 수 있어. 근데 나한테는 사과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여기서 이제 물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를 하도 잡아먹었더니 얘들이 이제 알을 못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번식을 못해서 물고기가 씨가 말랐어. 물고기 이제 안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엄청 많아.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귀해졌어요. 그래서 바꿔먹기가 좀 힘들어졌어.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물고기 이제 굉장히 귀해졌어.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사과는 해만 지나면 계속 열리네. 너랑은 달라. 물고기 아주 귀한 거야. 비싼 거야. 이렇게. 그때 비싸다는 개념이 없죠. 자, 이게 아주 귀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 한 마리 줄 때 너 이제 사과를 2개 줘. 3개 줘.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해요? 물물교환을 하면서 그때는
등가 교환이라는 걸 그냥 개수만 맞으면 그냥 교환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건을 교환을 하면서 야 이거 내 거 한 개가 네 거 몇 개랑 비슷할까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가치라는 부분을 이 개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요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해요. 바로 화폐라는 게 등장을 하죠. 돈. 예전에는 이제 물물 교환이라고 해서 물건끼리 교환을 해서 물건이 한 개야 두 개야라는 걸로 이제 가치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하나의 물건에 빗대서 자 하나의 공통된 물건을 딱 놓고 이 물건만큼 이 가치가 있어라고 이제 하게 됐죠. 그게 예전에는 이제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화폐, 돈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이런 식으로 교환하던 게 자 이거 얼마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면 되겠어? 그래서 얼마면 돼?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화폐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물품에 대해서 그게 그럼 이제 얼마야라는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 단계로 오게 됩니다. 가격을 측정하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너 사과 이거 500원이라고 했어? 야, 물고기 이거 한 마리 2,000원이라고 했어? 근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야? 너 왜 이거 2,000원에 팔아? 너 왜 이거 500원에 팔아? 근데 그거 물어봐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예전에도 사실 뭐 그런 가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었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야, 너무 비싸. 네 거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맨날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라는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분쟁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때부터 막 적극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환이라는 게 굉장히 소규모니까. 자, 아까 제가 이제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이동하는 게 가봐야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1차 생산품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분쟁이래 봐야 그냥 서로 멱살 잡고 싸우다가 그래 그냥 나 한 1,800원 해줄게 너 한 300원 해줄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분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생산성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생산성이 늘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 기술이 발달한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막 기구로 막 가서 몸 쓰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계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막 석탄을 떼서 이동을 막 걸어서 안 하고 많은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 안에서 보통은 자급을 하고 이 안에서 서로의 구성원끼리 교환을 하는 형태를 많이 띄었다면은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은 물건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넘쳐 물건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더 멀리 있는 애들한테 갖다 팔아야겠죠. 갖다 팔아야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이제 지역, 국가에서 물품들이 그 안에서 거의 소비가 됐었다면 이제는 이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물건을 많이 갖다 팔아야 되게 된 거예요. 많이 팔 때 이게 좀 처음에는 세계사적으로 안 좋게 퍼졌죠. 이때는 이제 식민지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었죠. 그래서 갖다 이제 싸게 파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뭐 이런 시절이 이제 다 지나서 이제 각 국가 간의 동등한 지위를 이제 갖게 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식민지에 갖다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거래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죠. 이 거래인데 그 거래가 단순히 그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가 간의 이동을 수반하는 그래서 무역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한 국가 대 국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래 부분들이 소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이었는데 이제는 규모가 커졌죠. 국가 대 국가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국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는데 왜 너네 나라에서는 그래? 라고 다툼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네 나라 물건 안 팔아.
야, 너네 나라 물건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필요는 해. 근데 자존심 때문에 니네 거 안 사고 싶어 막 그런데도 필요는 하고 이거 어떡할까 하는 고민들을 서로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배우신 분들이 탁상에 앉습니다. 우리 회의를 좀 해볼까? 야, 이거 너무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너네 거 오는 거 가격 1,000원? 그럼 그냥 다 받아주는데 너네 나라는 왜 자꾸 깎으려고 그래? 물론 이제 올 때, 야, 너네 나라 가는 데는 그냥 배만 타고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뭐 산 넘고 바다 넘고 막 해서 너무 오는 게 힘들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막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회의를 통해서 그럼 좋아. 그럼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자, 우리 이 가격이라는 거를 책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보자. 네,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좋아. 그러면 평가를 해보자. 우리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책정을 해보자라고 평가를 해봅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평가합시다. 막 이러죠. 자, 평가를 하기로 했어. 그리고 요 앞에 거창한 단어 하나를 더 붙이죠. 평가인데, 자, 우리 뭐 하는데 하는 평가야? 서로 왜 이렇게 싸웠어? 물건이 무역, 국가 간의 이동을 할 때 국경을 넘으면서 우리는 관세라는 걸 냈죠. 네, 관세라는 걸 냈죠. 근데 이 관세, 이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관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느냐, 좁게 거둘 수 있느냐, 이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웠으니까 좋아. 그럼 평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 이름은 관세 평가라고 얘기를 할까? 좋아. 그럼 이제 관세를 위한 평가를 합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으니까 앞으로 갈 길이 많아. 일단 좀 쉬고 옵시다. 하고 여기까지 회의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너무 오래 쉬었죠. 네. 이게 이제 관세 평가가 등장하게 된 개념, 역사적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이제 옛날에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부터 화폐가 생기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식민 지배와 무역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관세 평가라는 게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한번 관세 평가하는 방안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던 거. 요게 이제 관세 평가가 개념이 이제 대두되게 된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세 평가 합시다 그랬는데 그럼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그 부분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면서 써먹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관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조금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이제 앞으로 학습하는 것들도 좀 재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벼운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이제 시험이 예전처럼 이제 썰을 푸는 문제들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형태의 서술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먹기는 조금 이제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이제 좀 언급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요즘은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지난 시험을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제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들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회의를 해서 관세 평가라는 부분들을 하기로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선언을 했어. 자, 합시다. 필요합니다. 합시다. 근데 좀 쉬고 옵시다 하고서는 너무 오래 쉬었다 그랬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건 어떨까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니 뭐야 기껏 모여서 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여기서는 구체적 평가 방안이 없었어요. 네. 구체적 방안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죠. 안에 이제 허울만 있고 안에 내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기다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생산성이 가장 먼저 늘어났던 데가 어디예요? 유럽 쪽이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 좀 고민한 거예요. 야, 이거 제일 필요한 건 우리인데 우리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생산품들 갖다 팔아야 되는데 쟤네들이 이거를 관세 평가를 제대로 안 해서 이걸 똥값으로 만들어 버리네.
그러면은 자 일단은 걔네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끼리라도 일단 좀 잘해보자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제 모여요. 저기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에서. 네, 브뤼셀에서 모여서 자 우리 이때 하기로 했던 거 너무 미뤄놨어. 자 좀 해보자. 근데 다 모이자 그러니까 좀 안 모이네. 그거 언제 기다려? 야 우리끼리 한번 좀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연구를 한 연구단체가 이제 유럽 관세 동맹 연구단에서 이제 이걸 먼저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는데? 얼마 주고 샀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 거래 가격. 이거 제일 중요해. 야, 근데 거래인데 실질적으로 얼마 주고 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 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돈을 줬는데 그럼 그게 그 물건의 가치겠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게 돼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은 이런 예외 상황에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 밖에 예외적인 것들을 언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사실상 이 유럽에서 지금 쓰고 있는 평가 방법 6가지 평가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이때 나와요. 그 예외적인 부분들을 다 언급해서 자 이럴 땐 어떻게 할 건데 이럴 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브뤼셀에 모여서 자 요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 우리 브뤼셀 모여서 했으니까 여기 기념적인 이름을 하나 붙여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평가는 평가인데 브뤼셀에서 한 평가라서 브뤼셀 평가협정이라고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이제 만들어 놨더니 옆 나라들에서 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너네끼리 했어?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잘 만들었네? 괜찮은데? 이거 나도 좀 쓸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눈독 딱 들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거 가입할게 라고 이제 여기에 가입 요청을 하는 거죠. 너네끼리 만들어 놓은 거 우리도 좀 쓰자. 야 좋은 거 너네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쓰자. 이러니까는 자 그래 여기 브뤼셀에서 이제 당당하게 오고 싶은 사람 오시오라고 이제 두 팔 벌려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여기 이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이 브뤼셀에서 만든 평가협정을 같이 쓸 수 있게 돼요. 쓸 수 있게 되는데, 자 아까 이제 생산성을 제일 높였던 나라가 지역이 유럽이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생산성을 늘렸던 게 유럽에도 있지만 저기 물 건너가면 또 덩치 큰데 하나 더 있죠. 미국. 자 미국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여기에 안 꼈어. 안 낀 이유가 사실 첫 번째는 뭐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존심도 상했어. 이거를 왜 우리 주도하에 못하고 유럽에서 한 걸 우리가 껴가야 돼? 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브뤼셀 평가협정에서는 이 평가 가격을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자 가격을 우리는 FOB 기준으로 할 것이냐 CIF 기준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CIF 기준을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돼. 라고. 왜냐면 이제 브뤼셀에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한 유럽 국가들은 가까운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격 평가할 때 운임보험료 이런 거 넣는 거 뭐 당연히 넣어야지. 그만큼 가격 올라가는 거는 감수해야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국에서는 물건을 보내면 일단 멀리 보내야 돼. 멀리 이렇게 보내야 되다 보니까 가격에 운임을 넣어버리면 가격이 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 때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좀 불리한 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걸 빼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FOB 하고 싶어. 우리는 FOB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만든 건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갑자기 FOB를 해달라 그래? 안 돼. 라고 해서 얘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 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럽에서 먼저 쓰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눈독 들이면서 나도 좀 쓸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모여서 이거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만 이거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역이라는 게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좀 넓은 나라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다 같이 한번 쓸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보자. 야 이때 이렇게 하자 그래 놓고
멍 때리는 애들 다 어디 갔어? 다 와. 빨리 해서 다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관세평가 협정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네, 관세평가 협정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요거를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이제 관세평가라는 개념이 이때 당시에는 평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넘어올 때는 국제무역기구라는 게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좀 옛날에 있던 체제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걸 논의하던 거에 이제 가트라고 해서 국제무역기구라고 하는 가트 체제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뤘죠. 이제 한 국가끼리의 분쟁 부분들을 이제 중재해줄 중재 기관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무역관장 기구를 이제 국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분쟁들을 좀 조율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기구가 이제 있었고 그게 이제 가트였는데 자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단순히 가격 관세 평가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무역을 하다 보니 쟤네 나라가 우리나라 막 부당하게 대우해 불공정하게 해 뭐 예를 들면 덤핑 같은 거 또 이제 막 보조금 주면서 막 밀어주니까 우리나라 산업 다 망할 것 같아 하고 하는 보조금 같은 그런 민감한 이슈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역과 관련돼서 다룰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다 같이 다뤄보자라고 해서 이 가트 체제에서 논의를 하게 됐고 논의를 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세 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 평가 협정이 이 가트 협정의 제7조에 들어가 있어요. 7번째인가 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다뤄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가트 협정 제7조라고 불렀어요. 물론 평가 협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가트 협정이라는 게 그 상위 개념이었기 때문에 가트 협정 제7조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 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계기는 이 가트 체제가 바뀌었어요. 지금에 있는 WTO WTO 체제로 이제 변경이 됐고 조금 더 우리가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바뀌었죠. 이제 월드 트레이드, 우리 자유롭게 무역을 좀 해보자라는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FTA라는 우리 WTO에서 막 진행하고 그러진 않죠. WTO에서는 이제 모두가 다 자유롭게라는 것을 많이 추구를 하지만 실제 그러기가 힘드니까 이제 FTA라는 부분들이 별도로 많이 파생이 된 거죠. 뭐. 근데 그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가트 체제가 없어지고 WTO 체제로 바뀌면서 이 협정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그대로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WTO 체제로 넘어오면서 예전에는 가트 협정 제7조라고 불렸던 관세평가 협정이 구관세평가 협정이 되면서 WTO 평가 협정 또는 그냥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WTO 평가 협정이 오늘날에 오게 된 시점은 이제 요 시점이 돼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관세 평가에 대한 국제 협정 부분들이 어떻게 발발하게 됐는지라는 부분들을 아주 멀리서부터 왔죠. 굉장히 먼 옛날 물고기 잡아먹던 시절부터 해서 물물 교환을 거쳐 화폐가 생기고 산업혁명 지나서 무역이 활성화되고 평가협정을 다루게 되면서 평가협정이 발전하게 된 순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적 흐름 부분들 보셨다는데 좀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 흐름 부분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여기서부터 평가 협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는 부분들은 앞서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에도 있어요. 우리 평가협정의 발전 순서를 서술하시오. 뭐 이런 조금 구시대적인 평가협정 문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 참 아쉬운 건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물론 가능성을 따지고 보면서 이제 조금 출제가 빈번한 부분들에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요즘 같아서는 이거 안 나와 이런 말 이제 쉽게 못 하거든요. 너무 구석진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평가 협정의 발전 순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물어볼 때 이 정도 기본적인 4개의 단계 부분들은 좀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세평가 발전 순서 부분들은 각 발전 단계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여기 브뤼셀 평가협정에서는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인 평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서술한 거. 그러나 미국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뒤에 내용들에서도 그런 특징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 이론 부분들 본격적으로 평가협정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면서 이 평가협정의 발전 순서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각 단계마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그렇게 무겁지 않았죠? 기본적인 평가협정의 역사적 흐름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준비하고 마음을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